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던 순간 나는 회사 건물 앞에서 서 있었다. 이수아, 내 연인이자 CEO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우리 끝내자. 민지가 돌아왔어. 그 말은 나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3년간의 사랑, 함께 쌓아온 꿈,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비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완벽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수아는 항상 차가웠다. 회사에서 그녀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다. 35살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짧은 머리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나, 김지은은 25살에 그녀를 만났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나는 그녀의 매력에 빠졌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부드러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가끔 보여주는 미소.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하지만 민지의 등장으로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수아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그녀가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아는 나를 버렸다. 미안해, 지은. 하지만 민지와 나는 운명이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다.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길바닥에 내몰렸다. 그 후로 나는 방황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다. 딸아, 왜 회사 그만뒀어?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왜 나였을까? 왜 민지가? 나는 인터넷에서 그녀들의 사진을 찾아봤다. 민지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 밝은 미소. 수아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수아의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왜 갑자기 그만뒀나요? 면접에서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다. 결국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밤늦게까지 코딩을 배웠다. IT 분야로 전환했다. 내 재능을 발견했다. 프로그래밍은 논리적이었다. 감정 없이 오직 코드만. 그게 나를 구했다. 1년 후 나는 앱 개발자로 성장했다. 내 앱이 히트쳤다. 하어트릭라는 소셜앱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지만 익명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의 아픔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회사를 차렸다. 이연택. 직원 10명으로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너는 강해질 거야, 지은.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아버지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었다. 나는 자직은 일이 우선이에요 라고 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나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 사회의 시선, 정상이라는 틀 동성 결혼은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친구들조차 지은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수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민지와 재결합한 그녀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민지가 경영에 개입하면서 직원들이 떠났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했다. 기뻤나? 아니, 슬펐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2년이 더 흘렀다. 이연택은 성장했다. 직원 50명, 서울 중심부의 사무실. 나는 CEO가 되었다. 28살의 젊은 CEO.
미디어에서 나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수아를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채용 공고에 지원한 이름 이수아. 이력서를 보니 그녀의 회사가 파산했다. 민지와의 관계로 인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인터뷰하기로 했다. 인터뷰 당일 사무실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수아는 여전했다. 37살이 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지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경험이 필요해요. 제 과거 회사가 실패했어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실패. 내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었는데. 하지만 표정은 숨겼다. 알겠어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 아니, 그건 아니었다. 그냥 그녀를 보고 싶었다. 왜일까? 출근 첫날 수아는 내 비서로 배정됐다. 아이러니했다. 과거에 그녀가 나를 지휘했는데 이제 반대. 그녀는 조용히 일했다. 문서 정리, 미팅 준비. 하지만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점심시간에 그녀가 혼자 먹는 걸 봤다. 과거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졌다. 어느 날 미팅 후에 그녀를 불렀다. 수아 씨, 커피 한잔 할까요? 그녀는 당황했다. 카페에서 우리는 앉았다. 왜 나를 뽑았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너를 보고 싶었어. 5년 전 일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지은. 그때 나는 실수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와 재결합 후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민지는 돈만 노렸다. 회사를 망쳤고 떠났다. 수아는 홀로 남아 빚을 갚았다. 가족도 그녀를 버렸다. 부모님께서 내 성향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하셨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공감했다. 나도 가족의 압력을 알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숨겼다. 수아, 너도 힘들었구나.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다. 과거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조심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대표님과 새 비서가 가까워 보이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스캔들 될 수 있었다. 투자자들도 눈살을 찌푸릴 터.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를 멀리할까? 아니면 어느 저녁 오버타임 중에 그녀가 다가왔다. 지은, 나 아직 너 사랑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라고 말했다. 왜? 복수심. 아니, 두려움. 다시 상처받을까봐. 가족 모임에서 압력이 왔다. 사촌 결혼식에서 지은,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이모의 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내 정체성을 숨겨야 하나? 수아와의 관계를 포기할까?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수아는 내 거야.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개입했다. 나가세요. 민지는 비웃었다. 너도 여자잖아. 수아랑 뭐냐?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그 사건 후 수아는 사과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큰 클라이언트. 수아가 도왔다. 그녀의 경험은 유용했다. 우리는 밤늦게 일했다. 대화가 깊어졌다. 왜 나를 버렸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두려웠어. 가족, 사회 때문에. 민지는 안전했어, 안전. 그게 사랑인가?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연택의 주가가 올랐다. 미디어에서 나를 인터뷰했다. 여성 CEO의 성공 비결은 나는 인내와 팀워크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아를 생각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 투자자 미팅에서 한 사람이 물었다.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동성애자라는 나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지? 수아와의 관계가 새어나간 모양. 나는 부정했다. 개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압력이 커졌다. 수아도 힘들어했다. 그녀의 가족이 연락했다. 너 아직도 그런 생활해? 회사 그만둬. 그녀는 울었다. 지은, 나 어떻게 해? 나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회의 벽은 높았다.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편지. 수아를 돌려줘. 아니면 내 회사 망칠게 협박.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 민지는 교활했다. 그녀는 온라인에 소문을 퍼뜨렸다. 이연택 CEO의 스캔들, 주가가 떨어졌다. 나는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에서 이미지 관리하세요 라고 압박. 나는 선택해야 했다. 수아를 포기할까? 회사냐, 사랑이냐. 내 마음은 찢어졌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너 또 나 버릴 거야? 수아가 물었다. 나는 잔이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가족에게 털어놨다. 어머니에게.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상 되돌려, 눈물.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는 홀로 됐다. 사회의 정형, 가족의 기대. 왜 이렇게 힘들까? 수아와 대화했다. 우리 공개할까? 그녀는 두려워했다. 회사 망할 텐데.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 미팅에 나섰다. 투자자 앞에서. 저희 관계를 밝힙니다. 이 충격. 일부는 떠났다. 하지만 일부는 지지했다.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한국 첫 공개 레즈비언 CEO 커플 논란.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 댓글, 역겹다 vs 용감해. 우리는 버텼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의 협박이 계속됐다. 그녀가 해킹을 시도했다. 회사 데이터 유출 위기. 나는 보안을 강화했다. 수아가 도왔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자책. 나는 함께 해결하자. 고조되는 긴장. 나는 밤에 잠 못 이뤘다. 선택의 무게. 사랑을 위해 회사 포기할까? 아니,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민지가 소송을 걸었다. 수아와의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웃기지도 않았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에서 대면. 민지는 수아는 나 사랑했어 라고 주장. 수아는 증언했다. 아니, 이제 지은이야. 법원은 기각. 하지만 이미지는 타격받았다. 회사 내에서 반발. 일부 직원이 사표. 이런 회사 싫어. 동성애에 대한 편견. 나는 미팅에서 말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수아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녀의 말, 나는 아니,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오 퐁.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 가족과의 단절, 어머니의 전화, 돌아와, 정상 생활해, 정상. 그게 뭐지? 새 프로젝트로 반전. 더버서티F. 소수자를 위한 플랫폼. 아이디어는 수아의 것, 우리는 함께 개발. 성공 조짐. 미디어에서 긍정 보도. 이연택, 사회 변화 선도, 주가 회복. 하지만 민지의 마지막 일격. 그녀가 언론에 폭로. 지은이 나 훔쳤어, 거짓. 우리는 반박. 증거 제시. 민지는 패배. 그녀는 사라졌다. 회복 과정. 가족과 화해 시도.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이해해줘, 눈물의 대화. 시간이 필요해, 약간의 희망. 수아와 깊은 대화. 우리 결혼할까? 그녀의 제안. 한국에서 불가능. 하지만 해외에서. 우리는 계획. 하지만 사회의 압력. 공개 커플로 살기 힘들어. 고조되는 감정. 나는 선택. 회사와 사랑, 둘 다. 모든 게 안정됐다. 이연택은 더 강해졌다. 다양성 캠페인으로 유명. 수아는 내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은 여전히 멀어졌다. 사회의 시선은 변했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여전한 편견. 어느 날, 옥상에서 수아와 이야기. 5년 전, 후회해. 그녀는 네, 하지만 그 덕에 지금이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우리는 손을 잡았다. 서울의 야경 아래?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게 현명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